손성락 공군 참모총장이 국방, 방산 협력 강화를 위해 이집트와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군사외교에 나섭니다. 손 총장은 20일까지 UAE에서는 두바이 에어쇼와 한국 UAE 방산협력 리셉션에 참석하고 두바이 세계 공군 지휘관 회의에서 라시드 모하메드 알샴시 UAE 공군 사령관과 독일, 이탈리아 공군 참모총장, 스웨덴 공군 사령관 등을 만날 계획입니다. 손성락 공군 총장은 지난 5일 경남 사천기지에서 직접 한국형 전투기에 탑승해 화제되었는데요. 당시 한국산 전투기를 4세대보다 5세대에 가까운 명품 전투기라 평가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오늘은 손 총장과 미국의 반응을 모두 모아 한국산 전투기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5일 경남 사천의 하늘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수장 손성락 공군 참모총장이 직접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조종석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 그는 시험비행 조종사 강주훈 소령과 함께 활주로에 섰습니다. 비행 전 총장은 항전 장비와 비행 제어 시스템, 엔진 개통 등 항공기의 모든 구성 요소를 세밀히 점검하며 개발진들과 기술적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이어 오전 10시 37분 두 사람을 태운 보람에는 힘찬 굉음을 내지르며 활주로를 박차고 올랐습니다. 이날 비행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손 총장은 상승, 급선회, 고속비행 등 각종 고난도 기동을 직접 수행하며 KF-21의 비행 안정성과 엔진 반응성을 몸소 체감했습니다. 특히 국산 기술로 개발된 능동위상 배열 레이더의 탐지 능력을 직접 시험해보며 최대 탐지거리와 신호 처리 속도가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또 KF-21에 탑재된 가상훈련 체계를 활용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2000을 가상 운용, 적기를 격추하는 시뮬레이션을 실시간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조종이 아니라 실제 공중전 환경에서의 전투 데이터까지 직접 검증한 고난도 실험이었습니다. 손성락 총장은 착륙 직후 기자단 앞에서 솔직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직접 비행을 해보니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어느 4세대 전투기보다 기동성과 반응성이 탁월했습니다. 두 엔진이 만들어내는 폭발적인 가속력, 매끄러운 제어감, 그리고 항공전자 장비의 정밀함은 그야말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전투기는 4세대의 발전형이 아니라 5세대에 근접한 명품 전투기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이어 20년 전 F-15K를 도입할 때만 해도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를 직접 몰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며 오늘 그 꿈이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평가를 넘어 한 세대의 공군 장교로서 대한민국 항공력의 진화를 직접 목격한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손성락 총장은 약 3,000시간 비행 경력을 지닌 베테랑 조종사로 F4 팬텀과 F-15K, F-35A까지 조종해본 실전형 조종사입니다. 그는 블랙이글스 팀장과 전력화 책임자, 비행대장 등을 역임하며 대한민국 공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모두 경험한 상징적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5세대 근접한 명품 전투기라 평한 것은 기술적 성숙도뿐 아니라 조종사 입장에서의 완벽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공군 관계자는 참모총장이 직접 탑승해 기동성과 항공전자장비 성능을 검증한 것은 공군의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자 해외의 한국산 전투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전략적 행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 장면은 단순한 시험비행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품질 보증서 역할을 했습니다. KF-21은 2022년 첫 비행 이후 3년 만에 개발 시험 단계를 넘어 양산체제에 진입했습니다. 현재는 블록 1 단계에서 공대공 무장 운용 능력을 확보했으며 향후 블록 2에서는 공대지 공대함 타격 능력까지 갖출 예정입니다. 2026년 말 첫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는 KF-21은 완성 시점에 미국, 러시아, 유럽에 이어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독자 개발국이라는 기록을 대한민국에 안겨줄 것입니다. 이날 손 총장의 행보는 단순히 한 조종사의 비행을 넘어 수천 명의 연구진과 엔지니어들이 쏟아온 열정에 대한 경의의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조종석에서 느낀 감동이라는 한 단어는 지난 20년간 불가능에 도전해온 한국 항공산업의 결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었습니다. 한편 손성락 총장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미래 공군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우주 전력과 전문 인력을 확보해 AI 파일럿 시대를 열겠다며 KF-21 보람의 안정적인 전력화를 통해 대한민국 항공력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연합훈련과 삼축 체계 능력을 강화하고 어떤 도발에도 흔들리지 않는 공군력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공군 수장이 직접 검증한 그 순간 이후 미국권 군사 매체와 분석가들의 시선이 KF-21 보라매로 더 또렷하게 모였습니다. 먼저 미국 안보 매체 1945는 KF-21을 가격 대비 성능이 매우 뛰어난 신해라 규정하며 미국이 주목해야 할 전투기라고 직설적으로 평했습니다. 이 매체는 KF-21이 양산 단계에 들어서면서 수출 시장에서 존재감을 빠르게 키우고 있고
폴란드 등 잠재 고객을 확보할 경우 F-35 전투기가 독주하던 영역 일부에서 경쟁이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1945의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KF-21은 4.5세대로 분류되지만 개발 속도와 비용 효율, 센서, 무장 통합 수준이 비정상적으로 빠르다는 점. 둘째, 이 조합이 미국의 시장 동맹 네트워크에도 전략적 고려사항이 된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신경 쓰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의미 있는 신호라는 얘기입니다. 미국 항공우주 전문지 에비에이션 위크는 카이의 비행선 앞에서 찍은 생산 현장 르포를 통해 최근 KF-21 단자기가 스핀 회복용 장비를 동체 상부 쌍미익 사이에 얹고 경납고를 빠져나오는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이는 실속 유도와 복구 같은 고난도 시험 카드가 실제로 수행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즉, 단순 기체 비행이 아니라 극한 영역 데이터까지 적극적으로 뽑아내는 페이지라는 점을 현장 디테일로 보여줍니다. 이런 장면 묘사는 미국권 독자에게 KF-21 개발 프로그램이 이미 성숙한 시험 캠페인 단계로 들어섰다는 메시지를 선명하게 전달합니다. 더 워저는 KF-21의 내부 무장창 채택 계획을 별도로 다뤘습니다. 내부창은 대공망 침투에 필수적인 낮은 피탐 특성을 크게 끌어올리고 외부에서 달기 까다로운 중량급 유도폭탄을 기체 내부에서 운용할 수 있게 합니다. 워저는 내부 무장창 적용이 진행되면 KF-21이 방공망 관통 임무에서 훨씬 스텔시한 기체로 진화할 것이며 대형 벙커버스터급 탄을 은밀하게 투하하는 프로파일도 가능해진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매체가 굳이 내부창 이슈를 전면에 세운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국이 4.5세대에서 멈추지 않고 5세대적 속성으로 넘어가는 업그레이드 로드맵을 갖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권 담론에서 4.5세대라는 분류는 고정 라벨이 아니라 5세대로의 진화를 전제한 과도기적 정의에 가깝게 들립니다. 개발 속도 자체에 대한 미국 매체의 평가는 오래전부터 일관됩니다. 더 워저는 이미 공중급유 첫 시험 당시 KF-21 프로그램의 전개 속도를 이례적으로 빠르다고 짚으며 운용 시나리오 확장과 전력 네트워킹 관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높다고 적었습니다. 공중급유는 단순한 과시가 아니라 작전 반경 채공 시간을 실질적으로 확장해주는 핵심 변수입니다. 미국식 체크리스트로 봐도 급유 센서 데이터 링크의 묶음 검증은 전력화를 좌우하는 분수령입니다. 수출 외교의 접점에서 바라본 미국권 시각 역시 구체적입니다. 플라이트 글로벌은 아덱스 2025 이후 카이가 첫 해외 판매를 본격 추진 중이라고 전하며 KF-21 수출 전선과 동시에 FA-50 단자형, 전술 수송기 콘셉트 등 라인업 확장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이 보도는 한국산 전투기가 단일 기종의 성공을 넘어 제품군 포트폴리오와 파생형으로 시장 파급력을 넓히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메이저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도에서 가격 납기 성능 조합이 강점인 한국형 모델이 틈새가 아닌 메인 트랙으로 올라오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국권의 관심을 자극하는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 공군 수장의 직승 비행입니다. 손성락 총장이 KF-21 조종석에 올라 레이더 탐지 성능과 항전 통합, 기동성을 직접 검증한 사건은 한국 내 뉴스임과 동시에 해외 바이어와 분석가에게 가장 강력한 품질 보증으로 작동합니다. 국내 보도는 손 총장이 비행 전 항전 비행 제어, 엔진 개통을 점검하고 약 50분간 상승 선의 고속 비행을 수행했으며 능동위 상배열 레이더 탐지거리 확인과 가상훈련 체계 운용까지 직접 참여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독자 입장에서 보면 최고 지휘관이 안전을 걸고 탄 기체라는 상징성 자체가 설득의 장벽을 낮춥니다. 미국권 매체들은 KF-21을 현재 시점에서는 4.5세대 범주로 분류하면서도 내부 무장창 도입과 소프트웨어, 센서, 통합 고도화를 통해 스텔스 전장의 핵심 요건으로 수렴할 가능성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세대라는 표현은 폄하가 아니라 5세대급 속성으로의 진화가 예정된 설계 철학을 전제한 기술적 표기법에 가깝습니다. 1945의 경고성 논조, 에비에이션 위크의 현장 디테일, 더 워전의 내부창 분석, 플라이트 글로벌의 수출 드라이브 보도는 서로 맞물려 한 메시지를 강화합니다. 한국산 전투기가 가격 납기, 운용 편의성, 확장성의 묶음으로 미국이 신경 써야 할 변수로 떠올랐다는 사실입니다. 이 흐름은 전략적으로 두 가지 함의를 줍니다. 첫째, 동맹 생태계 내부 경쟁의 심화입니다. 미국산 전투기의 납기 비용 이슈가 불거질수록 KF-21 같은 대안의 매력은 커집니다. 둘째, 기술 경로의 독립성입니다. 내부 무장창, 레이더 센서 통합, 네트워크 전투를 엮는 소프트웨어적 진화는 특정 부품 의존을 줄이고 개방형 구조로 가속할수록 파생형과 해외 공동 개발의 문이 열립니다. 이 조합은 미국에게 위협 동시에 기회입니다. 협력하면 시장 파이를 키울 수 있고 경쟁하면 기존 생태계의 규칙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미국 매체들이 한국을 유심히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미국권도 KF-21을 비용 효율의 4.5세대가 아니라 5세대급 요건으로 진화 중인 플랫폼으로 읽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을 신경 쓴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성적표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하늘은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 있지 않습니다. KF-21 보라매를 시작으로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을 설계하고 지키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한 대의 전투기는 단순한 비행기가 아니라
한국 항공산업의 자립과 기술의 자존심이자 미래 세대에게 남길 새로운 하늘의 유산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